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10살이 넘어 시니어 시기가 되면은요, 대부분의 치아에 치석이 끼게 되고 구취가 나고 이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피모가 푸석푸석해지며 수치 없어지고 윤기가 없어집니다. 항시 고양이는요, 체중과 체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노화의 징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숱이 적어지며 하얀 털이 나기 시작하고요, 등이 굽는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고양이도요,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 눈에는 항상 아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외형의 특별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면은요, 노화의 징후, 외형상의 변화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 치아, 발톱, 털 등에서요, 서서히 겉모습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충이긴 하지만요, 이런 외형적인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잘 관찰하다 보면은요, 고양이의 나이 파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외형에서 오는 고양이의 노화의 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10살이 넘어서 시니어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홍채나 수정체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홍채는 고양이 눈의 색을 담당하는, 즉 눈에서 빛을 조절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리개라고 말하는 부분을 가리키고요. 고양이 눈을 가리키면 에메랄드 빛이다, 아니면 검은색이다, 호박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고양이의 홍채 색깔을 보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고양이 홍채의 색깔이 그 고양이가 가진 눈의 색깔이 되는 거죠. 홍채의 두께와 혈관의 분포, 혈관의 양, 혈관의 깊이에 따라서 빛이 난반사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빛이 되기도 하고, 검은색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의 눈처럼 갈색이 되기도 하고, 또 노란색, 호박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이 홍채 역시 위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홍채 자체가 얇아지거나 너무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군데군데 뚫리기도 하고요, 갈색 얼룩이 생기거나 가장자리, 마진연이 불규칙하게 우둘두둘 찢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요, 어떨 때 보면은요, 경화되어 굳어져 버려가지고 밝은 빛에서도 오므려지지 못하는, 경화되어 굳어져서 홍채가 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노령성 홍채 위축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요,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요, 홍채가 벌어진 채 위축을 더 안 하기 때문에 밝은 곳에 가면 홍채를 조이지 못해서, 조리개를 조이지 못해서 눈이 되게 불편하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평소 집안 자체를 약간 어둡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렌즈라고 불리는 수정체 역시 노령성 변화를 겪는데요. 사람이나 강아지에서 많이 오는 수정체 경화증, 백내장은요, 다행히 고양이에서는 아주 드문 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령, 나이로 인해서 오는 수정체 혼탁증은요, 고양이에서 되게 흔한 편이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 백내장과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백내장과는 달리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루밍 역시 소홀해짐으로 눈곱이 자주 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치아로 가볼게요. 고양이의 치아는요, 태어나서 5개월에서 7개월 사이가 되면은요,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모든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강아지 나이를 측정할 때 보통 우리가 이빨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빨의 마모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데, 강아지와는 달리 고양이는 치아의 마모 상태로 나이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2살까지는 치아가 희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치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2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치아가 약간 노르스름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송곳니 끝이 닳아서 살짝 둥글다는 느낌이 들면서 5살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어금니 쪽 치아에 조금씩 치석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잇몸 역시 갈색의 색소가 침착되게 됩니다. 10살이 넘어가서 시니어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치아에 치석이 끼게 되고요, 잇몸에 색소가 늘며 구취가 나고 이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치아 상태를 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젊다, 중년기이다, 시니어기이다, 이 정도로 대충 나이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강아지처럼 이빨을 보고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 발톱 한번 볼게요. 고양이의 발톱은요, 얼핏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요, 양파처럼 굉장히 여러 층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발톱을 갈게 되면은요, 가장 많이 손상된 오래된 바깥쪽 발톱이 벗겨지면서 안쪽에 깨끗한 발톱이 날카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은요, 스크래치를 통해 스스로 발톱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깥쪽 발톱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아서요, 발톱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자라게 됩니다. 즉 계속적으로 바깥쪽 발톱이 벌어져야 날카로운 발톱들이 똑바로 자라게 되는데,
제일 바깥쪽 발톱이 못 벗겨지면은요, 안쪽으로 휘면서 자라게 되거든요. 결국은 오랫동안 방치하면은요, 둥글게 자란 발톱은 한 바퀴를 돌아서 자신의 발바닥을 찌르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동물병원에 이런 환자들 많이 오고 치료도 많이 받아요. 즉 자기 발톱이 자기 살을 뚫게 되는 거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요. 그리고 자라난 발톱으로 인해서 미끄러운 마룻바닥 걸을 때 따닥따닥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은요, 스스로 발톱 관리를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는요, 좀 더 자주자주 발톱을 확인하시고 발톱을 자주자주 깎아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털과 피부에도 노령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고양이도 사람도 노령기에 접어들면은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털이 빠지고 피모가 푸석푸석해지며 수치 없어지고 윤기가 없어집니다.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몸을 구부리기 불편해지고요. 그로 인해 그루밍을 덜하게 되면서 털이 떡지거나 죽은 털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피부병 역시 잘 생기게 됩니다. 피부도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며 얼굴에도 군데군데 흰털이 관찰되기 시작하는데요. 스스로 그루밍을 못함으로 피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브러싱을 해주셔가지고요, 털이 떡지는 걸 방지해 주셔야 되고 죽은 털을 미리미리 속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털 속의 피부를 우리가 윤기 있게 잘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고양이가 스스로 못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체형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령묘들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고양이는요, 보통 어느 정도 야생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율급식을 시켜도 날씬한 본인 고유의 체형을 유지를 잘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생체 유지에 필요한 칼로리가 20에서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먹는다 보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되는 거고요. 열량이 높은 건사료 비율이 높다면은요, 중년기에 접어든 고양이는 급격하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요. 중년기 비만을 거쳐서 10살이 넘은 시니어기가 되면은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엉덩이와 뒷다리 근육이 많이 줄게 됩니다. 만져보면 금방 확연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살은 쪘는데 다리 근육이 얇아져가지고 만지면은 뼈가 그대로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엉덩이나 뒷다리를 만져서 근육량이 확연히 줄어든 걸 확인하시면은요, 이것은 반드시 통증을 동반한 관절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메타캄캡 같은 소염 진통제 복용을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만 되고요. 체중 조절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캣타워 위치도 조금씩 낮게 조정해 주시고, 뛰어오르고 뛰어내리는 곳에 발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고 발톱을 이용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카펫 같은 것도 꼭 깔아주셔야만 합니다. 항시 고양이는요, 체중과 체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양이 노령의 징후 2편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